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연질 폴리우레탄 폼 관련 자료, 책, 다우에서 만든 거 요거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금속 촉매 다뤄봤고요. 이제 첨가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컬러란트, 색깔을 띠는 물질, 착색제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폴리우레탄 폼이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 있죠. 하늘색,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이렇게. 요거는 이제 리본디드 폼이라고 해서 이제 이 재활용 폼이고요. 어쨌든 이 폴리우레탄의 색깔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안료나 염료를 써가지고 넣을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본문이 이건데 요것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이제 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컬러, 색. 그 다음에 이제 색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어떤 목적을 갖는데, 보면은 이제 이 제품의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연질 폼이 제품 그레이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슬라브 폼 같은 경우는 이 만들어 생산해 놓으면 이제 밀도 같은 게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어 사이즈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터폴, 이서폴이 다를 수가 있는데 외관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덴티파이, 이 제품의 그레이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색이죠. 옐로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변색이에요. 변색을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옐로잉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폴리우레탄 원료가 원래는 다 무색 투명해요. 근데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약간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무색 투명이 이제 폼이 되면 흰색이 됩니다. 백색. 우리가 이제 면도 거품도 사실은 원료는 무색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버블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하얀색 얼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굳히면. 그래서 그게 이제 폴리우레탄이 변색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퀴노니미드라고 해서 이소시아네이트가 주로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옐로우에서 브라운에서 블랙, 요렇게 변해갑니다. 요거를 이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색깔이 이제 미관이죠. 미적 감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다양한 안료나 염료를 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제한된 색깔을 띠게 돼요. 제한된. 원색은 아니죠. 원색은 파스텔 톤이 되죠. 왜 그러냐면 흰색에 배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흰색이라는 색깔이 있고 거기에 색깔을 띠는 컬러런트를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흰색 플러스 빨간색 이렇게 하면은 분홍색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배색이 흰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컬러런트를 쓰게 되면, 이제 컬러를 나타내는 물질을 쓰게 되면 이제 특히 안료 같은 경우는 입자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마찰에 의해서 기기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이제 뭉치면은 필터에 막힌다든가, 이런 필터를 막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폼이 발포가 될 때 이 셀 벽을 터트리거나 하는 또는 뭔가 스코치라든지 다른 현상을, 믹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료라든지 염료를 폴리우레탄에 쓸 때 어떤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 염료, 안료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빛의 원리, 색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색의 원리와 빛의 원리는 다른데요. 여기서는 빛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라이트 아니고 컬러입니다. 컬러. 그래서 색의 원리인데, 색의 원리는 이거예요. 빛과 물체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있는 게 아니고 물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체에 빛이 쏘였을 때 흡수되거나 반사되거나 이런 상황인데, 반사되는 빛의 파장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지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가 여기 보면은 이 색의 인지라고 돼 있죠.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시신경에 들어오면 망막에 있는 원추세포가 빛의 파장을 감지해 뇌로 신호를 보내고, 이 뇌는 이 신호를 색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전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와서 눈에서 뇌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게 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문제고 내가 인식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개인별 편차가 있어요. 개별 편차.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는 빨간색이랑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빨간색이 이 느낌이랑 어떤 의미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매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지의 영역이다, 색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색도 있어요. 기분의 관계 같아요. 이게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기분 나쁜 색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피 색깔을 좀 싫어하거든요. 어릴 때 좀 이렇게 그 상처에 대해서 약간 그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피 나는 걸 싫어해요. 영화에서 이렇게 피가 확 튀어가거나, 그러니까 유동이 있는 피,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런 게 있어요. 아마 개인별로 편차 있을 겁니다. 근데 과학적인 영역하고 개인의 인식의 영역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이렇게 이 그룹이죠. 노란색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저는 옅은 노란색, 그 다음에 센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노란색의 계열이 있는데, 그게 다 노란색의 범주로 받아들이는 거는 과학이죠. 네,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있으니까. 빛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렇게 400나노에서 700나노미터인데, 보라색에서 빨간색 이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의 파장의 범위를 가지면, 그러면 그 파장에 따라서 색을 인식을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도 같은 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같은 색이 아니라 같은 범주, 카테고리, 같은 레인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렇게 덩어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다른 사람은 여기 있지만 이 덩어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의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색의 원리는 반사광을 봐요. 반사광. 그래서 이제 구조색이라고, 이렇게 표면의 구조가 빛의 특정 파장을 선택해서 반사의 색을 내는 경우가 있다. 자, 이제 폼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폴리우레탄 폼으로 이 색의 원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폴리우레탄 폼에서 빛을 반사하는 부분은 스트럿, 폼의 골격하고 윈도가 달라요. 윈도와 스트럿이 달라요. 그래서 폼이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면 반짝이지 않아요. 폼이 클로스드가 많이 되면, 즉 경질폼 같은 경우 명확하죠. 클로스드가 많이 되면은 반사광이 많아요. 그래서 반짝여요. 그래서 오픈이 많이 되면 어두워져요. 폼이. 요게 구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 근데 이 색깔이 이제 컬러가 노란색이냐, 좀 갈색이냐, 검정색이냐, 요거는 이제 이 가시광선의 반사광을 나타내는 물질의 고유 성질이에요. 그래서 구조하고 반사를 일으키는데, 파장이 빛이니까 이게 파장이잖아요. 파장이 서로 간섭을 하거나 또는 산란을 하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이런 구조가 있다, 표면 구조가 있다 그러면 색이 다르게 인식된다는 거. 어둡거나 또는 또 강하거나 이렇게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우레탄 폼을 볼 때 두 개가 폼이 색깔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밝고의 문제인지, 아니면 옅은 노란색인지 진한 노란색인지, 뭐 이런 색깔의 다른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을 내는 물질인데, 제가 왜 변색을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안료, 염료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색깔을 나타내는 원리는 똑같아요. 색깔을 나타내는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폴리우레탄은 이소시아네이트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무색 투명한 거예요. 거기에 컬러를 띠는 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자, 폴리올도 마찬가지예요. 폴리올도 특정 폴리올을 제외하고는 컬러를 띠는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불순물로 소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료, 염료도 이 개념이 뭐냐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색깔을 띠게 만들어진 케미칼이에요. 안료, 염료는. 그래서 염료는 이렇게 녹아들어서 들러붙어서 색깔을 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료는 녹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이 안료 같은 경우는 분산되어 있고요. 여기는 용해되어 있어요. 염료는 용해되어 있어요. 다이라고 그러는데 염료가. 그래서 이제 이게 폴리올 속에 용해되어 있고 이소시아네이트에서 용해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착색이 되는데 우리 이소시아네이트에 들어있는 그 색깔 아시죠? 그 색깔은 염료일까요? 안료일까요? 네, 염료에 해당할 거예요. 염료에. 왜냐하면 입자는 아니에요. 안료는 입자 형태고요. 분말의 형태라고 되어 있죠. 입자, 분말. 그래서 고분자, 폴리우레탄 고분자의 표면에 부착되어 색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 색을 못 내죠. 속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요 경우에는 안료는 많이 써도 색깔이 잘 안 나오죠. 염료에 비해서. 이 염료는 소량을 써도 들러붙어서 색깔을 띠는데 이거는 속에 들어가면 이제 고분자가 감싸고 있으면 얘는 색깔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센트로 써야 되고 여기는 ppm 이런 단위로 써야 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여기 보면 섬유, 종이, 가죽, 염색, 식품의 착색에 해당한다. 선명하다고 돼 있잖아요. 예, 선명하다. 왜 선명하냐? 들러붙어 가지고 자기 색깔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색상 표현력이 좋다. 그 다음에 문제는 내구성이 약하고 이게 뭐냐면 케미칼적으로 이제 얘가 구조가 이 에너지를 받으면 변질이 가게 돼 있어요. 햇빛이라든지 외부에 이 에너지를 받으면 바래거나 변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 안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분말 형태로 물질 표면대에 부착이 되고 요런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변질이 안 가고요. 색 발음이 적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커서 염료에 비해 선명도가 떨어진다니까. 우리 옷 있잖아요. 옷의 색깔을 내는 거 우리 그 염색할 때 요게 달라요. 완전히 그 염료를 쓸 때하고 안료를 쓸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섞어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입자, 요거는 녹아져 있어서 입자의 특징이 없다. 그래서 둘 다 케미칼적으로 폴리우레탄 폼 발포 성형에 영향을 줍니다. 일단 영향을 줘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 착색제 예를 들었는데 요거 TiO2 그 다음에 산화철, 사라크롬 여기가 이 본문에 있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 티피칼 이노가닉 해가지고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산화철, 그 다음에 크로미움 옥사이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요런 입자죠. 다 입자, 산화철. 근데 이제 산화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TiO2는 이제 100% 하얀색, 백색인데 산화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양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산화철 블루 이 색깔이 엄청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크로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산화크로미움도 달라요. 이게 이제 금속에 면은 이렇게 그 산염기 이런 것들이 조금 붙어가지고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철 안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Fe2O3에 H2O2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eOH 이렇게 돼 있고 뭐 C18, Fe7N1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섞이거나 또는 이렇게 구조를 조금 변화를 시켜서
다른 색깔 낸다는 거. 이렇게 안료. 요거는 명백히 입자죠. 입자예요. 안료예요. 안료. 네. 자, 이 색깔을 띠는 물질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고분자는 다 무색투명이에요. 색깔을 띠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이 탄소체인들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을 띠는 물질들은 이렇게 아민이나 이렇게 이중결합 형태, 좀 분자구조 복잡한 애들. 그래서 색깔을 띠는 애들은 다 비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 발색단이 있는데, 발색단과 조색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색을 나타내는 게, 발색단은 뭐냐면 색을 담당하는 분자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색깔을 잘 띄어요. 잘 띄고, 조색단은 지가 색깔 띄는 게 아니고 발색단을 도와서 그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조색단들은 색깔 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색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중결합 형태예요. CC 이중결합, NN 이중결합, CS 이중결합, NO 이중결합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들이 하나씩 있을 때 발색단, 조색단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가보면 이제 이런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 여기 발색단과 조색단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발색단, 조색단 이렇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중결합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 반복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벤젠링도 마찬가지죠.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벤젠링에 뭐가 조금만 붙어도 이게 발색단이 돼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소시아네이트가 이렇게 돼 있죠. NCO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벤젠링이 NCO. 그래서 걔 자체는 색깔이 없는데, 거기 NC 여기에 염소가 붙으면 이제 색깔을 띠게 돼요. 네, 검정색 색깔을 띠게 돼요. 그걸 타르라고 해요. 타르. 그래서 발색단은 이렇게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반복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발색단 중에서 공명구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는 아조 컴파운드, 이 질소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 카르보닐, 시안은 이제 여기 끝에가 이쪽으로 이렇게 CN로 붙어서 시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게 연결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아까 보신 그 자료 보면 말단에 CN이 붙은 CN 3중결합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색깔 띄는 물질이랑 색깔 띄지 않는 물질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산화철 이런 거, 중금속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불꽃놀이 할 때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빵 공중에 터졌을 때 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다 산화된 금속류들이에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타면서 빛의 색깔을 원래는 탈 때 우리 눈에는 백색이라든지 노란색 계열 정도인데, 거기에 금속 같은 걸 집어넣어서 크롬을 넣을 수도 있고 구리를 넣을 수도 있고 철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구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리면, 색깔을 낼 수 있는 물질은 이렇게 이중결합, 단윤결합의 반복, 그리고 CC, CS, CN 이렇게, 그 다음에 NN 아조 이렇게.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반복 구조가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금속. 그거 외에는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딱 그것만 색깔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색단들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산성 아니면 염기성. 이렇게 여기 보면 COH, OH, SO3H 이건 황산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민요 염기성 띄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 꽃 중에 이 종류가 같은데 흰색이고 어떤 경우, 수국 같은 경우요. 수국 같은 경우 빨간색 계열, 분홍색 계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색 계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 계열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그 수국이 사는 환경에 따라서 수국이 빨아들이는 물에 이 산성이 있으면 이제 색깔이 달라지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산성이 파란색 계열이고 그 다음에 염기성이 빨간색 계열이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색단, 발색단이 있고 발색단 주변에서 발색단 주변에서 이렇게 조색, 여기는 산이죠. 산. 발색단이 있고 발색 주변에서 이렇게 얘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발색단이 있고 옆에서 조색단이 있고요. 조색단 혼자 있으면 색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도 색깔 안 내죠. 우리 이 산 중에 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초산 있잖아요. 초산, 빙초산. 색깔 없죠? 우리 아세트산이라고 하는데 색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황산도 색깔 없죠. 황산도 색깔 없어요. C하고 S 이중결합 있고 그 옆에 반복 구조가 있어야 색깔 띱니다. 자,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변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는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를. 그래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변화, 그러니까 셀이 터지고 안 터지고 이런 정도는 어둡고 밝고 정도의 변화지, 색깔이라고 하는 명백한 컬러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이 작용해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거나 화학 결합이 깨지거나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계열로 변색됐냐, 몇 가지 증언만 들어보면 그냥 상황을, 원료적 상황이나 기기적 상황이나 이런 걸 추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모르는 세계 원리라든지 발색단, 조색단 이런 걸 모르면은 이게 마치 마술, 매직처럼 느껴지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는데 그거는 양해 바랍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